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장순원 기자가 오셨는데요. 예. 당연히 부동산 이슈 예, 갖고 부동산 오셨을 것 이슈. 같고 네. 어떤 얘기냐면 서울 삼성동에 예전에 한국전력 건물이 있던 땅, 예, 봉은사 대각선 맞은편, 예, 거기에는 커다란 땅을 예전에 한전이 10조 원에 현대차 그룹한테 팔고 갔잖아요. 예, 예. 현대차 그룹은 그때 삼성은 4조 써낸 그 가격에 10조 몇천억 원 써낸 다음에 사서 거기에다가 뭐 100층 넘는 그 본사 건물 짓겠다. 예, 예. 처음엔 그랬다가 요즘에는 50층짜리 그냥 2개 짓고 실용적으로 지을래요로 바뀌었대요. 예, 예. 문제는 100층 짓는다고 하니까 이야 니네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 서울시가 그래 100층 짓는 거면 우리가 용적률도 좀 높여주고 이런 것도 좀 해서 너희들 도와줄게 네. 라고 해서 합의를 했는데 50층 2개로 바뀌었어? 야 그럼 그것도 다시 토해내야지 안 돼 라고 하는 게 서울시 입장. 네. 현대차는 무슨 소리냐 100층을 2개로 나눴을 뿐인데 네. 그건 아니다. 왜 줬다 뺐냐 우리 이걸로 계획 다 세워놨는데 어쩌자는 말이냐 네. 라는 게 현대차 입장이랍니다. 이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들으면서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말 다 해버렸죠. 네. 어떡하냐. 네. 자세한 얘기를 좀 일단 네,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충 좀 대강대강 하라는 걸 마음속에 강박이야 강박. 새기셨는 줄 알았는데 역시 강박이 빨리 치료가 안 되네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근데 나는 안 불편해 이러는 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울시랑 현대차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놓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먼저 그렇게 된 배경에 이제 도시계획상의 사전 협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뭐 지금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당시에는 아마 10,00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하여튼 큰 땅덩어리를 갖고 서울시 안에서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그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면 도시계획상 잘 맞지도 않고 사실 서울시랑 잘 협의를 하면 도시계획에도 맞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용적률을 좀 올려주는 네. 그렇게 해서 뭐 개발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밀 개발을 하는 대가로 좀 일부를 기부 체납 받아서 좀 자신들이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예. 뭐 예전에 이제 지자체장이 그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거 권한을 잘못 쓰면 뭐 쇠고랑도 차고 뭐 특혜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예. 그런 걸 아예 이제 까놓고 제도화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투명하게 쓰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이런 사전 협상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당시 이제 서울시가 요 땅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예. 먼저 네, 요 이게 이제 원래 조감도인데, 원래 조감도. 네. 제일 요거 보시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짓겠다고 했다가 예. 이제 계획을 바꿔서 여기 55층짜리 2동을 짓겠다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가 원래는 여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전 부지 여기 옆에가 코엑스인데 예. 예. 여기랑 여기 잠실 운동장까지 싹 이만큼 묶어서 음.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네. 뭔가 좀 컨벤션이라든지 뭐 전시 조금 약간 더 고차원적인 산업을 육성해 보겠다 이 자리에 예. 뭐 계획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종합적인 개발을 해보겠다. 마침 현대차가 10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사옥으로 쓰고 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밝히니까 그래? 원래 이 땅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으니까 아파트 짓는 땅이었는데 네. 예. 그러면 현대차가 100층짜리 랜드마크를 짓는다고 하니까 뭐 일반 상업 지역의 요건도 맞고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우리 서울시 육성 경쟁력 강화 전략에도 맞고 하니까 예, 예.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 그러니까 많이 지어도 250%밖에 용적률을 못 받는 지역을 최대 8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대신 이제 거기 올리는 건데 거기 뭐 보행로라든지 공공 개방 장소라든지 높이 층수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네. 그렇게 해보자 네. 해서 이제 그런 협상 과정을 거쳐서 지금 105층짜리
사업을 짓겠다는 계획을 만들고 예.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공공기업 규모가 1조 9,800억 원으로 정해졌어요. 이건 뭐 그냥 공식이 있어요. 예. 용적률이 올라갔을 때 늘어난 용적률의 10분의 6, 그러니까 60%를 공공기업으로 가져간다. 예. 이건 공식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식대로 했을 때 한 그 당시 대지 면적의 36.75%를 공공기여를 했어야 하는데 현대차가 거기 건물에다가 105층 꼭대기에 서울 한강 쫙 보이는 전망대를 짓는데 일반인들을 롯데타워보다 좀 싸게 받아주고 거기 뭐 그 1층에 컨벤션 센터 근사한 걸 만들어서 회의장으로도 쓰고 예. 뭐 공연장도 만들고 이런 걸 지을 테니까 이걸 공공 기여한 걸로 이제 받아달라.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 그래 우리가 마침 거기를 그런 산업하는 지역으로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 니네가 그렇게 짓는다면 오케이 우리가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공공 기여율로 치면 한 4.3% 금액으로 치면 한 2,300원 어치를 그래 그럼 그냥 공공 기여 받은 걸로 칠게라고 쳐줄게. 해서 이제 혜택을 준 거예요. 예. 예. 뭐 당시에도 이걸 뭐 인센티브를 과하게 줬네 만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했는데 네. 여튼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키우고 싶어하는 산업을 육성할 수도 있고 네. 마침 서울의 랜드마크로 짓는다고 하니까 이 일반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용적률 혜택뿐만 아니라 여기 공공기업 비율도 좀 줄여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줬는데 예. 니네가 지금 50층짜리 두 동이면 그냥 니네 일반 사업 짓겠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약속이 다르잖냐. 그러면 이거 협상을 다시 해야지. 라는 우리가 게 그렇게 서울시. 혜택을 준 거는 니네가 랜드마크 짓는다고 해서 준 거지. 니네 사업 지어줄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안 바꿔줬지 이놈들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갖고 와. 50층 두 개면 우리 다시 얘기해야 돼. 네. 그러면 용적률 혜택을 다시 뺏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그 뺏는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원점에서 한번 다시 논의해보자. 예, 뭐 예.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말이긴 한데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전 협상을 했잖아요. 이미. 예. 근데 용적률도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야 100층짜리 지을 거 50층짜리 두 개로 나눠 짓고 용적률을 더 늘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미 용적률 혜택을 받아갔는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일부러야 안 그랬다고 치더라도 네. 앞으로 처음에 했던 사전 협상 내역에서 받아간 용적률은 되돌려 받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게 이게 관행이 이런 식으로 되면 처음에 사전 협상할 때는 이렇게도 할게요 저렇게도 할게요 다 좋은 거 다 해서 용적률 혜택 받아간 다음에 네. 중간에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통보만 하고 낼름 그 용적률을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 네. 어떡합니까? 당연히 계획이 바뀌었으면 협상도 다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차한테는 미안할 수도 있고 현대차도 안타까울 수 있으나 네. 그건 뭐 서울시가 양보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닌 듯한데 특히 공무원이니까 네. 마음은 굴뚝이라도 나중에 야 니네 서로 짜고 좀 용적률 막 주고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서울시 입장이 정확하게 그건데. 아, 그러게요? 네. 그거이긴 한데 서울시 얘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대차 입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예. 입장에서는 우리 용적률 혜택 받았고 100층짜리 지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해봤는데 50층짜리 두 개를 짓자. 원래 우리가 약속한 게 105층 이내에서 짓는다는 거잖아. 105층 이내라고 했지. 네. 우리가 언제 105층이라고 했냐? 네, 그렇죠. 50층도 105층 이내다. 55층도 105층 이내고. 그래서 2층 단독주택 지어도 이해해 달라. 에이, 정말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그 말장난이죠, 그건. 아니, 서로 말장난이지, 그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라리 미안하다 그러지. 저 이렇게 좀 뻗댔다가 예. 이 서울시에서 좀 강하게 야 그럼 우리 사전 협상 했던 거 다 취소하고 용적률 준 거 다 빠꾸한다? 라고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했던 것을 서울시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음. 이제 이번 주에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지금 상황까지는 됐는데 협상이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게 고층으로 올리면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원래 지금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사업비가 부지를 그때 10조 5천억에 샀잖아요. 부지를 예. 그때 뭐 많이 썼다는 얘기가 있었죠. 여기 뭐 취득세도 이게 한 3천억 원 정도 되고 아까 말씀 공공기업 깎아도 1조 7천억 원이고 이게 여기 105층으로 지으려면 주변에 그 레이더망을 교란한다 그래서 공군의 레이더 비용까지 물어주고 공사비가 이게 이제 2조 8천억 원이
네. 2016년에 추정치거든요. 예. 그 100호층 올리려면 지금 뭐 최대 5조 원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다 하면 적게는 15조에서 많게는 18조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현대차 1년 영업이익을 그대로 꼬라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도저히 이렇게는 이제 각이 안 나온다 생각을 하고 네. 이제 50짜리 두 동 지으면 여기 공근 레이더 비용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사비도 공사비가 현격하게 50층 줄겠죠. 넘어가면 공사비가 거의 2배 정도 든다고 하니까 한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정도면 공사하니까 좀 아끼면 한 1조 5천억 원 아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대가 그렇게 이제 50층짜리로 두 동 짓겠다고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협상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공공기여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분. 예. 이게 처음에 그때 2014년 15년에 서울시랑 처음 협상할 때도 공공기여의 그러니까 땅값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가치로 산정하느냐가 되게 쟁점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공기업 비율은 거의 기계적으로 계산이 나오니까 땅값만 언제 시점으로 얼마냐만 정해지면 그 그러니까 더 받은 액수가 막 공공 기여를 명분으로 더 받은 용적률이 네, 돈으로 치면 얼마 가치가 있는지를 네, 계산해서 네. 그걸 돈으로 서울시를 주기로 한 겁니까? 1조 7천억 원어치인데 그 뭐 돈으로만 준 건 아니고 아, 그 땅의 일부를 뭐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 보시면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보시면 뭐 알겠지만 이게 다 합치면 1조 7천억 원인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뭐 4천억 원을 쓰고 그다음에 네. 주경기장 여기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하는데 요 현대에서 돈을 내기로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썼어요. 아. 쓸 예정이에요. 지금 조금 네. 아, 서울시에서 저렇게. 필요한 것들 아, 이런 걸로 이제 쓸 예정으로 이제 기부 체납을 받은 거고. 그 대신 용적률은 좀 완화해 줄게. 네. 우리의 민원인 이런 걸 좀 해줘.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전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공공기업은도 이제 여기가 용적률을 그 전에 3종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바꿨잖아요. 그게 이제 2014년, 15년에 했을 때 당시 요 땅의 공시지가가 한 평당 제곱미터당 한 2,500만 원대 했거든요. 네. 지금 여기 올해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7,500만 원이에요. 한 3배가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재협상을 하고 그 공공기업분을 책정을 해야 될 때 이 땅값을 정해야 되는데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그럼 공공 기업은도 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저거는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까 좀 전에 그 공공 기업은 표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PD님. 사업 내용을 좀 보면 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한 다음에 사업비 4천억 원을 주기로 했으면 네. 그냥 4천억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의 22.8%인데 지금 아마 저거 마무리하면 저 돈으로 안 될 거거든요. 네. 실제로는 전체 사업비가 1조 뭐 2조 원 들었으면 4,400억 정도 들 거고 3조 원 들었으면 6,600억 들 텐데 하여튼 저건 금액으로 픽스된 거예요? 아니면 저걸 해주는 거예요? 주경기장 리모델링 저것도 네. 그 구성이 아니라 해주기로 했는데 네. 그때는 2,800억 주면 주경기장 리모델링 될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 4천억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금액으로 표시는 됐는데 아마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한데 정확하게 땅 그 공공기업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네. 당시 시점으로 이렇게 주기로 하고 이제 물가 상승분 정도는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제 된 거예요. 알고 그럼 있습니다. 돈 주고 털면 되는 거군요, 저건. 네, 대신 물가 상승분을 좀 반영해서 근데 현대차에서도 우리 그때 1조 7천억 원 정도 주기로 했으니까 한 10년 사이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한 2조 1천억 원이면 되지 않겠어? 뭐 약간 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서는 리모델링 반 하다가 끝나. 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전 협상도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사전 협상이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 니네가 105층 진다고 하니까 용적률도 상업지역으로 올려주고 한 거니까 아예 네.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네. 물론 아. 근데 한편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당시에 사전 협약을 할 때 서울시랑 그 현대차랑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 협약 안에 보면 공공기여 총량은 한 1조 9천억 원 정도로 그때 계산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정도 계산해서 많이 흔들지 않는다는 내용이 일단은 그렇게 있을 거라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게 아니면 현대차가 이렇게 좀 세게 나올 세게 리가 나올 있냐.
수 있는 요건이 없는데 아 그럼 그 서울시와 현대차가 사전 협약을 한 건 그냥 네. 둘이 속닥속닥 해가지고 네. 합의서 쓴 게 양쪽이 서로 공개도 안 하고 네네 아 그 합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마침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까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뭐 공공기업 총량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픽스해 놓은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뭐 추정이라고 해야 되나 추측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고 뭐 한편에서는 이제 사전 협상 어쨌건 민과 관이 어느 정도 서로의 그러니까 이해 관계의 윈윈을 찾아서 찾은 협상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을 흔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 네. 사전 그러니까 협상을 다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5층 지을 때 그 공공기업 뭐 2천 몇백억 원어치를 까준 거 정도를 좀 조정하는 정도에서 이제 재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뭐 관측하는 그 것도 있는데 계약서를 네.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가 그 2017년인가 감사원의 감사를 한번 받았어요. 어디가요? 서울시가. 서울시가 그때 이 GBC의 공공기여 해주는 부분을 감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네. 이제 감사원이 뭐라고 지적했냐면은 야 니네 원래는 1조 9천 몇백억 원치 받아야 되는데 니네가 105층 짓는다고 2,300억 원치 공공기여 빼줬다며. 그거 빼주면 원래 안 돼.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현대차가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기로 하고 그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는데도 공공기여를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 그 서울시가- 전망대를 네, 전망대랑 조금 싸게 받는다는 컨벤션 식으로 센터. 컨벤션 센터를 그런 이유로 이제 해줬는데 사실 음. 그거 공공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데 공공기여로 인정해 주는 건 전례가 없어. 어. 니네가 조금 과하게 해석해서 해준 거야. 그러니까 도로 돌려받아. 라고 감사원에서 감사원이 예, 지적을 서울시 했는데 서울시 공무원 네가 뭔데 함부로 이런데 도장 네. 찍어주고 그래. 네 맞아요. 어.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당시에 감사원에 이제 해명을 한 게 서울시가 이런 겁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야. 이 사전 협약이라는 게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현재 이뤄진 사전 협상은 강학상 확약 이 말이 어려운데 뭔가 강학상 해주기로 확약. 약속한 거다. 예. 공공기업 부족분 그러니까 2,300억 원을 부담하라고 재협상을 하면 민간 사업자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그 즉 105층 짓기로 하고 현대차 2,300억 원 깎아주는 건 서로 약속이다 보니까 그거 니 다시 토해내려고 하면 우리 나중에 행정소송 당할 수도 있어. 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석을 그 해보기로는. 당시에는 감사원이 잔소리하니까 서울시가 저렇게 답을 했으면 네. 뭔가 약속이 있다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저걸 현대차가 지금 서울시한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울시도 똑같은 논리로 니네가 105층 짓기로 약속을 해서 우리가 신의성실상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니. 니네도 약속. 그럼 105층을 지었어야지. 그렇죠. 105층을 지었어야지 우리가 이런 걸 해주지. 안 지었으니까 다시 협상하자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지금 서울시의 논리인 거죠. 그래. 그리고 그 전망대가 105층에 있으니까 그래. 그 관광 상품도 될 거고 서울 시민도 많이 갈 건데 싸게 해준다니 그거를 퉁치자 했는데 50층은 그 근처에 아이파크 저 꼭대기층만 가도 그거보다 높아요. 거기가. 그쵸. 그 바로 옆에 아셈 타워도 그 정도 저기 트레이드 타워 네. 그 정도 높이 그래. 비슷할 거예요. 솔직히 50층은 좀 실망스러워 사실.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105층짜리 지으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여기 부지 사고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많이 공공기여를 살 때부터 했잖아요. 네. 비자발적으로. 아 10조 뭐 5천억 5,300억인가 그때 뭐 뭐. 한전 완전 대박 났다 그러고 그때 뭐 아마 정몽구 회장이 통큰 나라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아마 10조를 질렀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10조 썼으면 인정. 네. 근데 10조 5,300억인가 그렇게 썼을 거예요. 10조 5,500억. 그래요. 네. 그 말은 누군가는 10조 5,400억 쓸게 불안해서 쓴 거거든. 나라를 위해서 통 큰 기부를 하면 10조면 10조, 11조면 11조지. 그걸 막판에 숫자를 더해놓고 그걸 기부라고 포장하면 어떡합니까? 아슬아슬했던 거지. 본인들도. 하여튼 그렇게 하고 네. 또 재산세도 많이 내고 예. 그 롯데타워도 그 100몇 층이죠? 123층 지었을 네. 때 뭐 거기 지하에 무슨 환승센터 5천억 원, 그다음 뭐 레이더 기지 뭐 1,몇백억 했는데 내일도 많이 시끄러웠죠. 예,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이미 이제 기업 규모가 크니까 다시 협상을 해서 공공기여분을 더 내게 되면 좀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다시 협상하면 아주 골치 아프겠네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대차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좀 골치가 아픈 게
이게 이제 사전 협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도장까지 찍었는데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이게 틀어질 위기잖아요. 지지부진한 건 왜 지지부진해요? 빨리 그럼 100층을 짓든 50층을 짓든 짓지. 그때 뭐 중간에 그 공군 레이더 기지 때문에 국방부에서 한번 태클을 걸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아마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땅 파기만 3년째 깔짝깔짝 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속도를 안 내고. 100층을 지을지 50층을 네. 지을지 회장님이 아직 콜을 안 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터파기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도를 안 뺐던 거죠. 물론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동네 삼성동부터 잠실동까지는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네. 집도 못 사고 팔지도 못하고 지금 난리 나는 거 압니까? 뭐 그래 지금 이게 GBC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약간 그러는- 보류됐다는 그러는 얘기도 바람에 있는데. 사실 강남이지만 반포만 뜨잖아요. 요즘 아파트 값이. 네. 강남이 나눠져 있어야 여기도 오르고 저기도 오르면서 그 압력이 나눠지면서 덜 오르는데 네. 요즘 반포만 오르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저렇다고요. 강남의 요지는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놔서 뭐 그렇죠. 부수적인 얘기니까 이건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조금 이제 늦어졌는데 이제 사전 협약을 해서 이제 뭔가 좀 틀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현대차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면 앞으로 아까 2%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네. 사전 협약뿐만 아니죠. 뭐 마찬가지 아파트도 꼭대기 전망대 개방하고 그 아파트 사이에 단지 개방한다고 약속했다가 네. 허가 떨어지면 그거 우리 주민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도 좀 강경하게 사전 협상 다시 해서 공공기업분도 좀 다시 책정하자. 이게 좀 강하게 나가는 것 같고,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대차대로 이렇게 공공기업 많이 했는데 또 내놓으라고? 라고 하면은 이 협상 또 과정에서 2015년, 16년에 그 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서 서로 이제 운신의 폭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초장에 좀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뭐 교수님들한테 몇 번 여쭤봤더니 뭐 당연히 여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55층하고 105층은 완전히 이거 말이 안 된다, 경미한 변화가 아니고 이제 틀을 바꿔야 되는 변화고, 네. 그다음에 저런 이제- 현대차가 잘못한 거다 저건. 네, 그건 저렇게 잘못한 바꿨으면 거다. 네. 다시 얘기하는 게 맞지. 그렇죠. 105층을 55층으로 바꿔놓고 네. 조금 바뀌었다고 저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더라도 사전 협상에서 맺어진 주요한 계약의 뼈대는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민간 기업들도 어떤 뭔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변동을 줘야 될 때 완전히 이렇게 틀어막혀 있다면 완전히 운신의 폭이 없는 거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지라고 할 수 있어서 이제 사전 협약의 어떤 사전 계획, 뭐 협약 이런 것들이 조금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너무 많이 그 뭐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한다면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저렇게 사진까지 공개하실 거면 그냥 이름도 공개하든가. 이게 사진이 이름을 공개 안 할 거면 사진도 이거는 이제 눈이라도 가려주든가. 이게 실물이 아니고요. 아. 챗 GPT에서 만든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렇답니다. 야, 장순원 기자가 알아서 아마 다 좀 민감한 배려했겠죠. 문제라서 교수님들이 뭐 네. 교수님 저거- 뻔하니까 그 설계 건축 분야 아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지금 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가짜 있습니다. 사진이라고. 네. 네. 이거 다른 사진을 약간 그 검은색 알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슈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제 2% 질문은 뻔하죠. 네. 장순원 기자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취재하다 보니 네. 야, 요거는 좀 이쪽이 좀 양보해주고 얘 좀 해줘야 되겠네. 이제 기본적으로 든 생각은 와, 우리나라에서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정말 많은 걸 내야 되는 거. 물론 용적률 혜택을 받았긴 받았는데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내야 되는구나.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용적률 혜택 안 받으면 되는데 네. 달라고 하니까 그럼 바꿔주는 거죠. 네,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용적률 혜택을 받았으니까 받은 거에 대한 거를 좀 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105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 105층짜리 건물이 들어온다는 건 도시가 하나 생긴다는 의미잖아요. 건물 네.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도시의 의미에 가까운데 예. 그런 도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일종의 약속이기도 하고 공공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지키지 않으면 다시 그 토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협상을 다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예를 드신 뭐 교수님들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 볼 때는 또 너무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협상을 하면 그거는 좀 너무 어려울 안정성이 흔들리니까. 그건 좀 어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100층에서 50층으로 바꾼 게 정말 모든 걸 0으로 만들 만큼 정말 절대적인 거냐? 그건 서로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네. 정말 그렇게 완전히 틀어 엎었을 때는 법적 분쟁의 이제 소지도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층을 50층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장순원 기자 그냥 개인 생각은 네. 그래도 옛날에 주기로 했던 인센티브는 그냥 주고 짓게 하지 쪽입니까? 아니면 아니, 이거 그러니까- 협상 다시 해야지 쪽입니까? 제 생각에 옛날에 주기로 한 인센티브는 그냥 줘도 그 100층이라고 생각해서 준 인센티브가 그 2천 몇백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층 전망대라서 네.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준 그런 인센티브 깎아준. 정도는 깎아준 서울시가 인센티브 정도는 깎아준. 조금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가 그 아파트 짓는 땅에서 일반 상업지구로 바뀌면서 기계적으로 37% 정도를 기부 체납하는 게 정해진 거거든요. 예. 용도로 봐서는 상업적으로 바꿔줘야 될 곳 같은데 느낌상 네, 코엑스 네. 맞은편 거기를 번화한 곳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걸 뭐 50층으로 짓건 100층으로 짓건 용도를 바꿔줬을 때 기부 체납 비율은 이제 일정하게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봐주되 그거는 봐주는 게 맞다. 네, 봐주되 그 전망대 뭐 싸게 개발한다는 랜드마크라서 이유로, 봐준 용적률 인센티브는 그건 조금 뺏어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이네. 네.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번 주에 만나서 얘기를 한다니까 빨리빨리 만나서 빨리빨리 지읍시다 좀 거기 진짜 몇 년째쯤 거기 계속 토지 거래하고 구역이에요 거기. 아니 뭐 괜찮아 나는 어차피 거기서 그냥 뭐 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특히 집값이 걱정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잠실과 이 삼성동 이 근처 압구정동 여기를 다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투자 수요가 반포로만 가는데 반포에서 이렇게 올라간 가격이 그게 나중에 풀리면 다시 내려와서 반포 값이 떨어지겠어요? 다 반포로 키 맞추기 하지? 그게 바보짓 한 거라고요, 바보짓 아주.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잡으려면 서울시 전역을 묶어 놓든가. 강남에서 반쪽만 잡아놓고 반쪽은 튀어놓으니까 튀어놓은 반포만 오르고 그 올라간 게 나중에 다 키 맞추기 하죠. 그게 내려와서 평준화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50층도 좋고 100층도 좋은데 진도 좀 나가자. 그리고 이게 그거 이제- 짓는 거랑 거기 토지 거래 가격을 묶는 거랑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